제가 남성 신발을 해볼게요. 요즘 신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운동화 조회를 해볼게요. 제품, 패션 의류, 남성 신발, 운동화. 1위가 유튜버입니다. 트렌드 키워드 랭킹이. 우리 똑같아. 2위가 또 신한은행인데? 남성 신발에서? 맞나 이거?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 안녕하세요. 리얼한 취업 이야기 피곤한 유 대표입니다. 오늘 날짜가 6월 10일이어서 매우 더운 여름인데요. 오늘 면접 보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가 현재 채용 공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찍었던 업체들보다 먼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면접 볼 기업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마케터 마데리를 키우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표는 마케팅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면접은요, 일단 심층 압박 면접,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고 제가 느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뵀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의 지구력을 가진 지원자 유재현입니다. 광고 관련 콘텐츠나 채널을 대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마케터가 되고 싶은데 데이터 기반으로 마케팅을 분석하거나 어떤 도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뽑아내는 전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 지원했습니다. 네네. 아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회사다 보니까 뭐 사전에 공지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마델이라는 저희 솔루션을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PT를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PT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션으로 받았던 마데리 사용자 분석에 대해서 5분 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수학 분석으로 보자면 첫 번째 스트렝스 부분은 모아보기 기능이 있다는 게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독성에 대한 부분도 대시보드나 메인 페이지,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SNS, 웹사이트 분석, 키워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네이버처럼 세부적으로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클릭하기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다음 위크니스 부분은 도출된 데이터 값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opportunity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나 그러면 이 분석 값을 토대로 대행사한테 뭘 요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지?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이나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도 판매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브런치나 아니면 구글에도 애널리틱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러한 니즈들이 이 분석 프로그램을 또 소비자나 아니면 기업 상대로 배포를 할 때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트위트에 대한 부분은 7일 동안 무료지만 결국 유료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얼마만큼의 차별성이 있는가가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과연 그것들을 버리고 마데리를 사용했을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오는 강점이 뭘까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사용자들이 전환이 일어날까, 기존에 대한 시간과 공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위협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전히 제 입장에서 분석을 했던 마데리 분석 PT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 앉으시죠.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생각보다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아픈 부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잘 찝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저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입사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인공지능 쪽 팀을 네. 만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예. 목적이 뭔지를 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너가 일일이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아도 내가 해석해 줄게 라는 타이틀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등록한 채널의 메인 키워드가 식품이다. 네. 그럼 이런 키워드로 해보는 거 어때요? 이런 키워드가 전날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검색 유인 그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보면 어떨까요? 라는 추천 기능이 더해져서 하면 굳이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제가 딱 되니까. 원하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부서로 그럼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일을 하도록. 그러면 마음에 드세요? 그 일을 저는 기초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건데라고 하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도로만 제가 제 얘기를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기초적으로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추천 로직이나 알고리즘 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그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고객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분석 결과가 이걸 그대로 발표를 하면 나한테 의뢰한 클라이언트를 그 자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의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이터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의뢰를 한 클라이언트인데 이분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더 찾아보고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지켜야겠지만 그 결과는 정말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적용 분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애초에 객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런 결과치를 그냥 나는 순수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는 클라이언트에 공개하는 건 클라이언트도 결국 원하는 답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도 기분 좋지 않고 저희도 기회를 날리니까 아무 서로의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런 분야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다만 이렇게 적용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거를 결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적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입사하신 인턴분이 한 분 계세요. 일하신 지가 한 2달 이렇게 되신 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둘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이요? 네, 시간을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턴분 한번 잠깐 들어와 주시죠. 혹시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이 데이터는 국내 어떤 스포츠 브랜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순서가 저렇게 나왔어요. 이 한 장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키 메시지를 한번 뽑아가지고 저 위에 채운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하실지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신 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TV도 스포츠다. TV로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멘트를 달고 싶습니다. TV도 스포츠다. 스포츠다. 유지현님은?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의해서 학습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방향은 잡아주지만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자율주행 차가 학습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직진을 해가지고 쭉 그냥 가면 저기 4명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핸들을 꺾어버리면 1명만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은 책임이라는 단어인데요. AI가 A를 장애물을 쳐도 B를 장애물을 쳐도 결국 책임은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A도 B도 타지 않을 이런 저 가쪽에다가 박아서 운전자를 치게끔 하는 그러한 이 자동차를 산
운전자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려면은 이 자동차는 누구도 안 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AI 인공지능 자동차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뭐 데이터를 본 적은 없지만 운전자들이 저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면 습관적으로 B 쪽으로 핸들을 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학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동거리를 봤을 때도 A보다는 B를 선택하는 부분이 그래도 많은 어떻게 보면 제동거리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좀 피해를 줄일 거라고 AI가 아마 학습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리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스스로 학습한 AI를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AI로 진행되기 전에 딥러닝 과정에서 기본 데이터를 주입한 거는 그 개발자고 그 원 데이터를 제공한 그리고 그 원 데이터란 거는 결국은 이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원 데이터는 정말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되게 무작위하게 학습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택은 어찌 보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 자동차가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래도 개발자를 처벌하시겠습니까? 지금 AI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AI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후에 더 꼼꼼하게 딥러닝을 시켜야 되고 데이터도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침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진짜 열심히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역으로 그러면 저희 혹시 회사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방금 PT에 보여주셨던 첫 번째 질문이 데이터는 누가 봐도 뻔하게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건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한 줄로 의미 있게 꾸미는 게 저는 전혀 사실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어떤 또 방향성인 것 같아서 그런 접근법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 밑에 쪽에 보면요. 한 3, 4위 정도가 되는데 산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산책, 걷기. 이게 같은 묶음이었거든요. 20대가 걷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30대가 걷기를 많이 할까요? 제 생각 30대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집에 아이도 낳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30대는 아까도 보면요. 예,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걷기 이런 것들은 20대가 훨씬 더 많이 다니겠죠. 친구도 만나고. 근데 답은 30대가 훨씬 많이 한다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는 20대가 정말 더 많이 걸어 다니는데 이들은 이 걷는다, 산책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30대는 집에만 있다가 내가 산책을 나가는 거에 굉장한 의미를 두기 시작하는 데이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라 그러면 산책, 걷기라는 단어와 30대를 연결시켜서 산책과 걷기 할 때는 꼭 이 옷을 입으세요. 이런 식의 연결 자체가 30대한테는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 그거 말고도 다른 걸 또 찾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상, 더 궁금한 점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궁금한 점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과는 바로 또 빠르게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면접 본 거에 대한 결과를 잠깐 한번 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객이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그 부서를 날려야 되는 일. 그건 좀 심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고객이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결과를 좀 내줘.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대로 내주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데이터를 또 그렇게 계속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고객이 오히려 믿지 않게 되는 저 사람은 그냥 내 말에 의해서 데이터가 그냥 다 바뀌는구나.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저희 기준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꾸 의도를 실는 것보다는
예, 제가 아무 의도도 싫지 않은 저의 날 것, 그래도 제 기준의 날 것을 자꾸 제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데이터 윤리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마데리가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냥 기능을 막 만들어낸다. 예,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든 이 인공지능이 과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더 크게 보면서 예,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았어요. 의욕도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뭔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접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점을 점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100점 만점에 한 75점.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면접이 조금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던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까였던, 소위 말해서 까였던 부분하고 여기 예시 문제를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면접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마데리가 많은 수정을 거쳐서 공식 출시되었다고 하니 마데리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다음 면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 또 지원을 할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이제 대신 여쭤보는 건데요. 네. 신입들이 아무래도 지원을 할 텐데 네. 어떠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면접이나 어떤 자소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정도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보면 데이터 분석가가 요즘 되려고 네.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네.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그 친구들의 거의 90%는 파이썬과 R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와서 비즈니스적으로 딱 넘어오면 바로 해석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이 해석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데이터적인 처리,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네. 저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그 직원들을 뽑을 때 네. 관련된 직종의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아주 잘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업종이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험을 가질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는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뽑을 수 없다라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과 같은 느낌도 아니고 이과 같은 느낌도 아닌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과를 나왔으니까 마케터가 돼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해야 된다. 나는 이과를 나왔으니까 개발이나 분석을 하면서 숫자를 다뤄야 된다. 오히려 그런 걸 좀 잊고 네. 그냥 나는 개발도 할 수 있고 분석 알고리즘도 짤 수 있고 그걸로 해석도 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든지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